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판수학연구소의 송호찬입니다. 오늘은요,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준비된 자료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요, 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매 입학년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 그 다음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중 4가지 특징을 잡고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하고 정시 모집의 선발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그리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른기의 특별 전형 정원 내 선발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번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주요 특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하고 정시 모집의 선발 비율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모집 인원은요, 2020학년도에 34만 7,866명을 뽑았었는데 2022학년도에서는 34만 6,553명을 뽑고 있습니다. 약 1,30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은 2020학년도에 77.3% 학생들을 뽑았는데 점점 그 비율이 줄어서 75.7%의 학생들만 2022학년도에 수시 모집으로 뽑게 되고, 그리고 2020학년도에 정시 모집은 22.7%였었는데 이게 24.3%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1.6% 정도 되는 비율만 정시 모집의 선발 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그리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몇 년째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이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의 어머님이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 이 용어들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입은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지는데, 수시는 학생부 위주가 2개가 있습니다. 교과 중심,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고, 나머지는 논술이나 실기 위주, 이렇게 총 4가지 전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가 가장 많고, 일부에서는 실기나 혹은 학생부를 바탕으로도 아이들의 선발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 모집에 보시면 한 60%가 넘는 비율이 학생부 위주 교과, 그리고 학생부 위주 종합에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정시 모집은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수능 위주의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정시 모집의 비율이 조금 늘어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이 정시 모집 비율 증가가 아니라 바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까 그 교육부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 방안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 대입부터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표의 왼쪽에 보시면요, 2022학년도부터도 이 정시 모집 40% 이상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9개나 있습니다.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총 9개 학교가 40% 이상의 신입생을 정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 점수 반영이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실 내용은 바로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라고 하는 이 3개 학교의 영어 반영 방식의 변화인데요. 사실은 연세대학교는 전혀 변화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90점 이상의 학생들은 1등급, 그 다음에 80점 이상의 학생들은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점수를 반영을 했냐면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 1등급은 만점, 그 다음에 2등급은 0.5점 감산, 3등급은 1점 감산, 4등급은 1.5점 감산. 그래서 이렇게 0.5점씩 점수를 계속해서 떨어뜨려가는 방식으로 영어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등급을 받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1점밖에 감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의 점수가 굉장히 높다면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합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에 비해서는 그 감산폭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0점, 1점, 3점, 5점, 7점 이런 식으로 연세대학교의 비율 반영 방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감산폭이 적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시면요. 2021학년도에 1등급은 100점, 그리고 2등급은 95점, 3등급은 87.5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렇게 세 개의 학교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3등급 받은 친구들이 서울대학교에서는 99점,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는 97점,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87.5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4등급을 받고도 서울대나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존재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 감산폭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등급으로는 이 상위권 학교들을 지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 고른기의 특별 전형의 전원 내 선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고른기의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와 같이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장치인데 2020학년도에 13.3%에서 2022학년도에 15.5%로 전체 비율도 크게 늘었고요. 특히 정원 내 6.5%에서 8.4%로 선발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 전형의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이제 83개 대학에서 4.6%의 인원을 이제 지역인재를 뽑게 되었는데 2022학년도에서는 이제 92개 대학에서 6%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하지만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에 설치되신 경우 이 전형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 대입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의 지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처음으로 맞이한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2021학년도 대학장능력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수능 개편이 1년 유예가 되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이과가 구분된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이 취지에 맞게 2022학년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부터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과목별로 살펴보면요. 국어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있죠. 근데 특별히 이 두 개 과목 중에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는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수학의 경우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육과정상 인문계열을 선택한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까지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친구들은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한 개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55개 대학의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려면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인데요.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학교들은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자체에 기하가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는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학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하만 반드시 택하지는 않고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택 1을 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으로 몰릴 가능성은 크고요. 그리고 기하는 아무래도 특정 학생들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등급 산정에 있어서 유불리 문제들을 나중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61개 대학에서는요,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려면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듯 반드시 과학 탐구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조금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교육에서 발표한 4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5번을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제목은 2022학년도 자연계열 수능의 변수라고 붙여놨습니다. 이 변수가 뭐냐면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에서 다시 학부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 학교의 2학년 이상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자연과학 친구들이 많이 약학전문대학원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학대학에서 학부생부터 다시 모집을 하게 되었고요. 이건 결국 이제 서울에 있는 자연과학대의 합격 점수가 어느 정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원래 자연과학대학에 갔다가 다시 한번 어떤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바로 학부부터 약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자연계열 수능에서 하나의 변수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능까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요. 길다면 굉장히 길 수도 있는 기간인데,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대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